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 1, 2, 3, 4, 5, 6, 7, B집합 2, 4, 6, 8 주어져 있습니다. A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러는데 이건 좀 벤다이그램에서 살짝 좀 표시해보면 되겠죠. 1, 2, 3, 4, 5, 6, 7 전부 다 있는데 2, 4, 6, 8 되는 거니까 짝수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되겠죠. 2, 4, 6 가다가 8은 B에만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A만 있는 부분은 1, 3, 5, 7 이렇게 좀 홀수 부분이 되는 건가요? 차집합 분들이니까 이렇게 이번 분들 이거 원소 몇 개 있냐? 당연히 4개 있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다이그램에다가 원소들 표시해가면서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내용들 집합의 기본 개념들 점검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수, gx수 줘졌을 때 합성함수 결과가 좀 같아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앞쪽 거부터 좀 먼저 하려면 f라는 함수를 gx 자리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뭐 식을 좀 더 쓴다면 gfx 이렇게 쓰가는 게 더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2에다가 ax-1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해서요.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죠. 뭐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f에다가 gx 이렇게 좀 대입하는 거라면 뭐 ax 자리에다가 이제 2x 플러스 3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ax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1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는 뭐 두 함수식이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1이죠. 1 부분들하고 3a 마이너스 1 부분들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a 값은 뭐 3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셨죠? 뭐 합성함수 어떻게 좀 구해가는지 그런 그 풀이하는 과정, 수식 처리해가는 과정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주어져 있는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시 좀 벤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좀 메모를 좀 해가면 되겠죠. A 차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A 교집합 B 여집합은 그럼 이곳에 1, 6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건 어딘가요? A 여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에만 있는 부분인가요? 이곳에 이제 3이 있겠고 이 부분들은 뭡니까? 이거는 두모르간 법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A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바깥쪽에 2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원수가 1, 2, 3 뭐가 없는 거예요? 4가 없죠. 4 그 다음에 5, 6, 그 다음 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원소들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 집합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이제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원소들이죠. 1, 4, 5, 6, 7 이렇게 되는 이런 원소들을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10 되겠고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 23에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벤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원소들 좀 표시만 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이런 문제 유형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어렵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학습 조금만 좀 진행해두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분 조건 문제를 풀게 되면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P면 Q가 참일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이 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충분 조건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뭐 Q는 P이기 위한 또 이제 필요 조건 이런 형태로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가 알려진 상태에서 주어가 이제 집합이 좀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다 이렇게 정의를 좀 뜯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 범위 표시 좀 해야 되는데요. 앞에 주어진 이 부분들이 이제 필요 조건이 되라 이런 얘기가 됐고, 뒤는 이제 범위를 좀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3 x 그럼 뭔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범위 표시를 주면 되겠고요. 앞쪽 거는 마이너스 3 이거 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좀 더 크게 해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A입니다 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큰 집합을 좀 그려놨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좀 성립하겠죠. A 값은 2보다 크거나 다 해서 A의 최소값 구해달라 라고 해주면 2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종이 자체 집합의 포함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 정확하게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제 깍깍깍 다 대응돼야 되는 거죠. 아이코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기울기가 음수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데 치역 부분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 이렇게 이거 수사가 바뀌었네요. 예, 예. 6을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처리해서 0부터 6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꽉꽉 채워서 해야만 1대1 대응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전 부분들이 6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한 부분들이 4a 플러스 b 한 부분들이 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이구, 왜 4를 또 여기 썼죠? 오. 마음이 급한 거네요. 4a 플러스 b는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빼면요. 6a는 이퀄 마이너스 6 처리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면 b 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b-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정답 5에서 풀어가면 되겠죠. 되셨죠? 1대1 대응이다. 정역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치역의 이제 마지막 원소, 그다음 마지막 원소 이렇게 돼가는 이런 부분들. 요 간단한 그림, 특히 이제 뭐 기울기가 지금 주어져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제 기울기가 좀 양인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게 등장한 게 아니니까 지금 프리한 이 기본적인 패턴,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용어랑 좀 매치업하는 훈련을 조금만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명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이 참이다 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하라 이런 얘기죠. 이걸 좀 만족하는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근데 문자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6a yx, 그 다음 이제 y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x에 대한 식을 좀 볼 거고요. x에 대한 식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이런 부분 좀 생각하는 거니까 판별식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2 튀어나가니까 3a, 그러니까 9a 제곱이 되겠죠. 9a 제곱 y제곱 되겠고 빼기 ac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9a 제곱 마이너스 1에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뭐 y제곱이 0보다 작아질 일 있겠습니까? 뭐 9a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 최소 뭐 가볍게 구해졌고요. 차를 좀 구해가게 되면 당연히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문자 두 개를 좀 동시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문자로 좀 살펴보는 과정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고 당연히 판별식 D형보다 적거나 같다 이 프레들은 너무나 당연하면서 중요한 이론이니까 잘 챙겨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A, B, MN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어진 식 형태를 좀 정확히 좀 잘 파악해서 처리해야 되겠군요. A분의 B 보이고요. A분의 5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B분의 5도 보이는데요. B분의 5 보이고 B분의 A도 보이죠. B분의 A 처리됐고 그 다음에는 5분의 A 그 다음에는 5분의 B에서 좀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쓰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떤 꼴을 받는 거죠? 역수 형태를 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주어진 식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산술기압 평균에서 곱하기 산술기압 평균에서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등호는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돼 있을 때 A분의 B하고 B분의 A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A제곱하고 B제곱이 좀 같을 때 성립하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A제곱이 25일 때 그 다음 부분 보게 되면 B제곱 역시도 2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AB 값이 5일 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최소값은 계산하면 6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 값을 전부 다 더하게 달라 556 해서 16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문제 형태가 매우 재밌는데요. 주어진 식의 이제 특징들을 좀 잘 살펴서 이렇게 A분의 B, B분의 A, A분의 5, 5분의 A 역수 꼴들이 아주 교묘하게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캐치해내는 것이 프리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선술기압 평균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반 2학기 방과 후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신청 학생이 12명, 15명입니다. 두 과목 중 어느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8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집합으로 좀 따지면 되겠죠. 수학하고 영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바깥쪽에 8명이죠. 전체 지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5명이다. 요 바깥쪽에 이제 5명이 돼야 되는 건데, 뭐 공통 부분들을 뭐 끄집어내서 5명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명, 명수 차이가 3명 나야 되죠. 한 명, 3명 이렇게 돼야 되는가요? 명수 차이 3명 나야, 아이고, 4명이 되죠. 4명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차이가 좀 3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 부분되니까 공통 부분 11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합 12명, 합 15명 이렇게 처리되고 되겠습니까? 양쪽도 합쳐서 5명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반 전체 학생 수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12에 20, 24명입니다. 라고 해서 4번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문장 표현들, 어느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게 뭐 수식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주어진 부분들을 좀 이해한 그런 풀이가 좀 필요한 거죠. 12, 15, 3명 차이가 나는 거니까 3명 차이가 나는 형태로 해서 합쳐서 이것도 굳이 식을 써달라면 A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합해서 5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아도 1, 4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약간 개념적인 요소 형태로 해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그런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복잡한 형태의 합성함수 연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뭐 그래프 모양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fx는 이렇게 뭐 직선 쭉 올라가는 거니까 뭐 크게는 상관없겠죠. 직선 좀 이렇게 식을 좀 만들어 간다면 이렇게 상태에서 만들어 가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gx는 3을 중심으로 해서 x값은 이제 3을 중심으로 해서 3보다 클 때는 3을 대입해 주니까 6에 9 이렇게 처리해서 9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8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 형태로 그려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대략적인 모양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연산 들어가려면 g 역함수의 5를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제 모르니까 뭐 a입니다라고 해주면 g a라는 것은 5다라는 처리가 되는데 5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8보다 좀 작아야 되는 이런 데서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a-1 이곳에다가 좀 대입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a 값이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f2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또 2를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8-3에서 결과는 5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앞쪽 연산한 결과는 이제 5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5를 좀 구해야 되겠고요. g5를 구하게 되면 대입해주는 숫자가 이제 3보다 큰 거니까 이곳에다가 5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3에서 결과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f 역함수의 13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b 이렇게 처리해주면 fb는 13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에 또 이렇게 b를 대입하니까 4b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13입니다. 그러니까 b 값은 또 4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뒤쪽 계산 결과는 4입니다 라고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개의 결과를 더하게서 9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하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갔습니다. 그죠? 역함수 형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그것만 좀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함수값을 구해가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역함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산이 또 막 길어지다 보면 미스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방법 역함수 대처하는 방법만 정확히 잘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홀수 짝수로 해서 대입하는 결과가 좀 달라지는군요. 근데 합성함수 결과가 25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대입해서 이제 fm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fm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fm 이 부분들이 짝수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에 대입해야 되겠죠. 이 fm 마이너스 1 처리 결과가 25입니다. 그래주면 fm 그래 짝수가 아니라 홀수군요. 홀수라면
위쪽에 좀 대입을 해서 그러면 26에 13에서 결과를 좀 넣으면 되겠고요. FM이 짝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을 이제 좀 아래쪽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FM 플러스 1은 이퀄 25 해주면 24에다가 FM은 38 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13 이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데, 와, 이제 드디어 M이 또 다시, M이 홀수라면,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겠죠? 홀수라면은, 위에다 대입하니까 2M-1 결과가 이제 13, 이렇게. 그러면 M 값은 14에 7에서 풀면 되겠고요. M 값이 홀수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쪽에 대입하니까 3M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13 이렇게 처했으니까 12의 M 값은 4해서 그래 이거는 왜 이렇게 홀수라고 쓰죠? 짝수 이렇게 되는데 그죠? 짝수 이렇게 이제 홀수 짝수 이런 부분들에서 다 맞게 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쪽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또 M이 홀수라고 생각해주면 위쪽 식에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위쪽 식에 2M-1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지금 8 풀어야 되는 건데 9에다가 그러면 이제 M 값이 이제 2분의 9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거 홀짝이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M이 짝수라면 그러면 또 3M 플러스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8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7 되니까 M 값이 또 3분의 7 이렇게 돼서 뭐 이런 경우는 좀 성립하지 않고 위쪽 부분만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M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모든 자연수 M 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해주면 더하기 해서 1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M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그냥 F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FM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결과 자체가 여기 이제 NN 형태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문제 주어진 거 자체가 홀수 짝수로 좀 나눠서 있으니까 나눠서 각각 풀어가는 방법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합성함수라서 똑같은 처리 방법 자체를 이제 두 번 처리해 가야 되는데 위쪽에서는 답이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문제 조건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고려해 가면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FM 이렇게 좀 처리한 이런 과정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낯설다면 뭐 치환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FM 나온 이런 결과들을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뭐 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생각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온 부분을 당황하지 말고요. 조금 불편하다면 치환해 가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보기 중 여기 거짓이고 대우는 참인 그런 명제를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명제 P이면 Q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어야 대우도 역시 또 참이 되겠죠.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거지 똑같은 거니까 원래 명제는 좀 참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역을 구하게 되면 P이면 Q이면 P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것은 거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게 좀 참이 될 때는 이제 P 집합이 Q 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아예 포함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같아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 Q는 이제 같아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제 명확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기억을 보게 되면 곱하기에서 0 된다는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절대값이 0이고 0이 될 때는 x는 0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집합 포함관계로 따지면 이제 앞에 있는 집합이 좀 더 큰 거니까 기억은 좀 문제 조건에 어긋나고요. 다음 니은 부분들은 주어진 식 자체를 좀 대우를 이용해서 보는 게 좋겠죠. x는 2 그리고 y는 3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면 x, y는 6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어이쿠 이 부분 뭐 6 곱하기해서 6 되는 경우는 2, 3 말고 더 많은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풀이가 조금 오묘한데요. 루트 결합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x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y값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은 또 이거 뭡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풀렸는데 요거는 x값이 양수, y값이 양수 이렇게 그리고 해서 이제 풀릴 수도 있지만 둘 다 음수 풀려도 되죠. x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y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가지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두 개가 좀 이제 또는 이런 형태로 좀 결합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Q집합이 더 큰 걸 찾으라 그렇게 됐으니까 니은 디귿 해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거짓 대우가 참 이렇게 됐을 때 문제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조건 이렇게 확실하게 q 집합이 더 큰 이런 곳을 좀 찾아달라. 그다음 이제 이렇게 좀 풀 걸 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집합 사이에 대소 관계처럼 크기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포함 관계를 좀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제의 참, 거짓 이런 부분들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풀이법이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미만의 자연수 구성되어 있고요.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 집합, B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이야기는 교집합 A만 있는 부분들, B만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주는데 그 부분들이 좀 서로 똑같으려면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3, 7인가요? 1, 3, 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4, 6이라든지 5하고 9 이런 부분들은 X가 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 3, 7 이런 부분들은 뭐 X가 좀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안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이렇게 교집합 X의 여집합 부분들이 뭐 1, 3, 7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B에서도 나오는 거니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온 결과들이 좀 같아지는 그러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막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해준대요. 라지 M이 들리면 집합은 뭐가 되죠? 아이고 큰 집합이니까 1, 3, 7 이런 걸 M, X가 좀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없는 원소 2, 8 1, 2, 3, 4, 5, 6, 7, 2, 8이죠. 2, 8 이런 부분을 또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전체 집합이 돼도 되잖아요. 1, 2, 3, 4 해서부터 5, 6, 7, 8, 9 이렇게 아직 M 집합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원소의 합을 쓰면 되겠고요.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최소가 될 때는 X라는 집합이 그냥 4, 5, 6, 9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건 이제 그 합에 이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제 여기 이제 4, 5, 6, 9에 이제 빠져 있는 숫자들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1, 3, 7, 2, 8 이렇게 처리 되겠군요. 이런 숫자들을 더하기 한 결과가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 20, 21 해서 풀이 1번이 답입니다라고 풀면 그런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뭐 살짝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긴 했는데 주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이제 차집합 형태의 이런 1, 3, 7 나왔을 때 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다 똑같이 1, 3, 7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니까 대신 없는 부분들 4, 5, 6, 9 이 부분들은 X가 쭉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만약 이런 걸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4가 없다면 A 차집합 비울 땐 4가 생기는데 오른쪽에서는 4가 생기지 않는 거니까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X가 꼭 가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는 부분들 확실하게 학습해 가면 되겠고요. 뭐 최대 최소 되어 있는데 최대 최소가 될 때의 집합 물론 이제 X 집합인데 제가 지금 X 집합 똑같이 쓰면 헷갈릴까 봐 라지 M, 스몰 M 썼습니다. 라지 M 자체는 다시 집합을 떼버리고 이렇게 좀 더하기 하는 형태로 좀 써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집합 형태가 어떤 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 조금은 개념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 좀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좀 뜻파악을 해가는데 좀 집중해가지고 확실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전체 집합 120의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 PM이 진리 집합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M이 배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죠?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합을 K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배수의 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PM이라는 것은 P4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PM 집합하고 P4 집합을 따지면 이렇게 좀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M은 4의 배수 이런 형태로 좀 돼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4의 배수 집합이 뭐 4, 8, 12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걸 집합에 쏙 들어가려면 4의 배수 즉 M 값은 4, 8, 12, 16 뭐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PM 이 부분들하고 P24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는 얘기는 PM 집합 이렇게 좀 커야 되는 거니까 M은 24의 약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M 값은 또 24가 되면 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값은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근데 위에 뭐 기본 조건 횟수를 만족하면서 24의 약수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4, 8 되겠고 12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건가요? 그럼 16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약수들 쭉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써서 필요한 부분들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 이런 거 안 되겠고, 그 다음에 6 이런 거 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게 세 개의 부분들이 답이 되가는, 뭐 24의 약수들을 전부 쓰게 되면 1, 2, 3, 6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K 값은 그러면 이제 전부 더하기해서 24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4하고 16하고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24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는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교집합 원소를 빼야 되는데요. 24하고 16에서 최소 공배수를 하게 되면 8에다가 3, 2 이렇게 처리되니까 68, 48이 되겠죠. 48이 배수 20합해서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개수는 5, 4, 20, 2, 50이니까 5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7이면 어떻게 되죠? 7이면 6기 42, 그러니까 112 이렇게 처리 되니까 7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요거는 2개 이렇게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개수는 이제 원소의 개수는 10개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뜻 파악하고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과정하고 뭐 2개 결합한 그런 문제 이론인데요. 일단은 뭐 배수의 집합 성질들 이렇게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 특히 뭐 합집합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집합으로 표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제 배수의 집합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이거 뭐 배수의 집합 성질하고는 다른 원소의 개수의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합집합은 하나의 집합 형태로 특별한 경우 이해는 표현이 안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배수의 집합 좀 다뤄야 된다는 사실 더욱 강조하니까요. 좀 이렇게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두 부분 집합, A 집합, B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 특이한데요. 와, 여기 있는 원소들을 이제 한쪽을 뭐 제곱했는데요. 자연수 집합이면은 일반적으로 1 빼고는 제곱하면 숫자가 더 커져가는데, 와, 알겠습니다. 근데 이 교집합이 3개가 되겠고, B에만 있는 부분들이 16제곱이라는 이야기는 A 집합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 B 집합에도 이걸 제곱해서 4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6이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있고 16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겹치는 부분이 3개를 만들려면 4개 중에서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16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또 4 제곱해서 16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4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는 또 2가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럼 저기 2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루트, 근데 자연수 전체 집합이 루트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아하, 여기까지 해서 똑같은 부분들을 일단은 뭐 2개는 좀 만들어냈죠. 2개는 이렇게 4하고 4, 16, 16 이제 만들어냈는데, 뭐 제곱한 숫자들이 제곱한 숫자, 제곱한 숫자, 제곱한 숫자 다 있는 거니까 조건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숫자를 하나 만들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1밖에 없죠. 1을 이제 제곱해도 1 되는 거니까 똑같은 숫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제곱되는 그런 형태들 이용해서 16제곱이 있으니까 16이 있어야 돼. 똑같은 원소가 무려 3개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미 좀 다른 원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3개가 이게 좀 전부 같은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16 있어야 돼. 16은 또 4의 제곱이야. 4 있어야 돼. 4는 또 2의 제곱이야. 근데 이제 또 2가 있어야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루트인은 없는 거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 이런 부분 고려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B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21에다가 256이 되는 건가요? 277 이렇게 처리돼서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특히 이제 교집합의 개수가 이제 3개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양수 A에 대하여 fx 그래프는 그 역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a 루트 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제곱의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래프 모양을 좀 구려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 공통 튀어나오고 뭐 여기 h 값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역함수라는 것은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이 참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간다 이런 얘기겠죠. pq 이런 식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길이를 구해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y는 equal x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p점 좌표를 뭐 알파, 알파, q점 좌표를 뭐 베타, 베타 이런 식으로 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관계식은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equal 0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y는 equal x 이렇게 하고 이제 교점 형태를 구해가는 관계식이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군의 합 부분들은 a분의 1이 되겠고 두 군의 곱은 또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PQ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또 그러니까 2배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의 루트 2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문제에서 a 루트 10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약분해서 루트 5가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5a 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분의 1이니까 제곱해서 a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1 되는 거니까 빼기 4 처리되겠고 5a 제곱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5a 4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꼴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죠. 1, 5에다가 1, 1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a제곱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제곱이 음수는 안 나오는 거니까요. a제곱의 값은 5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길이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돼 있을 때 이렇게 좌표 자체를 해서 이렇게 좀 길이 표시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길이 표현해 가는 부분들만 좀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알파 근을 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식을 좀 세워간다는 사실들 역시 또 좀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식 처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에 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역함수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는 거고, 구하면 이제 루트 나와서 식이 복잡해지는 거니까요. 항상 역함수 관련하고 있는 y는 이꼴 x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풀어간다. 여기 아이디어 낸 거죠. 이런 부분들 또 역시 잊으면 안 되는 역함수 관련 문제 풀어갈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함수하고 y는 이꼴 x 관계 풀이가 역함수 관계 풀이가 된다는 사실들, 그 다음 이제 관계식에서 좌표 풀어야 되는 거니까 PQ 길이할 때 이게 알파 베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y좌표도 있다는 사실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배가 되는 이런 사실들 절대 잊지 말고요. 실수 없이 꼼꼼하게 좀 잘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3차 당식 fx에 대해서 집합 x를 정의역을 하는 y는 이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정의역이 1, 3, 5일 때는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fx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해주는 숫자가 이제 1, 3, 5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항시켜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다면 fx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인데 나중에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a에 x-1, x-3, x-5 더하기 x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좀 제공해 줬습니다. 미지수 하나만 더 처리하게 되면 이제 fx를 좀 다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 그 다음 정의역이 0, 2, 4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들이 그 1대1 함수라는 뜻인데 1대1 함수라는 뜻인데 이 말이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와, 그렇게 되면은 대입한 결과 뭔가 좀 같아지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F0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0, 0, 0 대입을 해줘야 되면은 마이너스 15a에다가 t는 0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2를 대입해주게 되면 2를 대입해주면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F4를 또 대입하는 거예요. 4 대입하면은 3,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F형이 또 0보다 작다고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0보다 작으니까 A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겠고요. 1대1 함수가 아니란 이야기는 뭔가가 좀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F0하고 F2가 만약에 같다라면 또 어떻게 되는가요? 둘을 좀 같다라고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5a는 이꼴 3a 플러스 2 처리가 되게 되면 18a는 a 값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9분의 2잖아요. 음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0하고 F4가 같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마이너스 15a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2a는 이꼴 또 마이너스 4 처리되니까 이것도 음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F2하고 F4가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4하고 처리해 주는 거니까 6a는 2 처리해서 a 값은 3분의 1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a 값이 양수다라는 것까지. 그럼 이제 함수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때 이제 f6을 구해달라. f6 그럼 6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1, 3, 5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 3, 5니까 15a 플러스 6 처리되는데 a 값이 3분의 1이니까 5 더하기 6 처리해서 전체 결과는 11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는 처음에 판단하는 부분들, 이 항등함수, 이게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fx 빼기 x는 0, 이걸 만족해주는 숫자가 135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135가 근대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근 형태 쓰겠고, x는 이제 위양시켜 써가지고 fx를 완성해가는 이 부분들이 가를 이용해서 만든 이 부분들이 풀이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뜻은 대우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수월할 거고, 1대1 함수라는 뜻인데,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뭔가가 좀 같아지는 게 이렇게 같아지는 게 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 좀 A 값이 0보다 또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A 값들이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는 거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곳에서 A 값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석하는 부분들이랑 근데 뭐 맨 첫 번째 항등함수라는 표현에서 나온 식을 좀 알아가는 그 과정이 뭐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 어떻게 이제 꼼꼼하게 처리해 가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은 좀 복잡해졌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시형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육으로 하는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깔끔한 이차함수 주어져 있네요. 완전 제곱까지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원소를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 치역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집합이 되겠고요. 합성함수 현 결과, 항등함수가 되는 부분들, 이걸 만족해주는 원소를 B집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AP는 상수가 되겠고,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해서 4개의 원소가 되어 있다면 뭐 독특한 형태가 돼야 되겠고, 근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게 좀 뭐가 됩니까? 원소가 좀 2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좀 함수 이차함수를 좀 그리게 되면요, 이게 완전 제곱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거 좀 P가 돼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2개밖에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대칭 구조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칭 구조가 되어라 이런 얘기, 이런 형태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0,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돼서 이 참수가 뭐 대칭축이 존재하는 거니까 대칭이 되어야 이렇게 y값이 똑같아져서 나온 결과, 이 치역이 지금 A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소의 수가 이제 2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P값이 1과 2의 정 가운데니까 2분의 3 이런 형태가 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fx 자체가 A의 x-2분의 3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가 A집합의 원소가 2개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3이라는 것이 원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면, 합성함수에서 3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y는 equal x에서 이제 만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f3은 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f3은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3을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대입해주면은 2분의 3 되겠고, 4분의 9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3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a 값은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함수를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완성이 되겠죠. 3분의 4, 그 다음에 x-2분의 3에 제곱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f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4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약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에서 결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참수 주어진 성질들, 이 2개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프 모양 살펴가면서 풀이, 그 다음에 이제 y는 equal x가 이제 원점이 이게 0이니까 이렇게 y는 equal x에서 이제 만날 때 이런 부분들에 3에서 이제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서술형 문제 쉽지 않은데요. 복습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실수 전체 집합 x에서 정의되는데 2p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좀 하나라는 부분들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역시 또 그래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하나가 되려면 y는 equal x 만나는 점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죠? y는 equal x랑 하나가. 그렇다면 p 값이 오른쪽에 그리면 안 되겠고요. 이 p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 좀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참, 왜 이렇게 그리죠? 이 참술 좀 그래도 좀 약간 좀 그럴싸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도 직선을 좀 너무 먼저 그려서 그런가요? 직선을 좀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참술 먼저 그리고 나서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y는 equal x를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좀 처리하라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대충축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또 대칭 구조니까 그럼 0을 대입하는 건데, 이 p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랑 0 대입하는 거랑 결과 또 똑같을 건데, 그죠? 어쨌든 이 p를 좀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fx 자체가
A의 x-p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F2P를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P를 대입해야 되니까 AP 제곱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1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아이고 y는 이꼴 x랑 또 이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걸 또 좀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조진식 전개하게 되면 A 이곳에서 P 부분들을 뭐 좀 소개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안 생기는 건가요? 와, 그럼 좀 무지무지 어려운데요. AX 제곱 전개해야 되겠고 마이너스 그러면은 2APX 는 x를 풀어야 되는 이항시키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x 처리해주면 되겠고 AP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fx는 이퀄 x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쓴 거죠. 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분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ap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p 제곱은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제곱한 부분이 다행히 사라지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4AP 더하기 1을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AP 값이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P 값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AP에다가 P 한 번 더 곱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P 값이 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A 값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플러스 되면서 3을 또 곱하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함수가 또 완성되는군요. fx는 4분의 3에다가 x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3을 좀 대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3을 대입하면은 3분의 9, 3분의 10이죠. 그러면 9분의, 그러면 약분 하면 3분의 100이 되면 25 이렇게 처리해서 3분의 2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하하. 자, 그 다음 또 뭐죠? x값이 0보다 큰 부분들 그래프를 좀 일부만 좀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요, 오호, 원소가 좀 되기가 되라고요? 아이고, 또 0도 원소가 되고, 그러면 이건 좀 해석을 좀 또 엄청나게 또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서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이게 좀 P를 형태로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0이 또 원소가 돼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뭐 대칭 구조니까 이곳에 이제 2P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소가 좀 4개가 돼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 그래프를 좀 그려가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갈 때 여기를 꼭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갔을 때 만나는 점이 2개가 생기면요, 최종적으로 또 이 부분들이 이제 치환 형태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근 이게 이제 최종 근이 돼가는 거죠. 근이 이렇게 그럼 4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렇게 그려간 부분도 이해되신 건가요? 그게? 우리가 지금 fx는 이꼴 x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죠? 예, 맨 처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 그걸 좀 다시 한번 또 집어넣어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뭐 숫자 자체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는 이 결과 부분들을 이제 좀 열심히 좀 산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0이 근이 된다는 얘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0이 근이 되게 되면 이제 2p 이런 부분들 이제 근이 돼가는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간 거니까 됐죠? 자, 이제 좀 해볼까요? 그럼 2p를 좀 대입하는 거나 0 대입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2p를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AP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 또 2p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p가 하나 소거가 되겠고, 그러면 뭐, p 값을 구할까? p 값은 그러면 이제 a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a분의 4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a분의 2가 되겠고, 이렇게 좀 그리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전개해서 풀어야 되겠죠. x-a분의 2의 제곱은 이꼴 x 이게 좀 전개해주면 되는데 ax 제곱 마이너스 이게 지금 그럼 뭐죠? a분의 4x 5x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제곱에 a분의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뭐 근 중에 하나가 a분의 4가 있겠고 그럼 뭐 하나가 또 a분의 1이 있는 거군요. 아하, 여기가 이제 a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0이 근이었고 a분의 1이 근이었고 대칭이니까 a분의 3이 근이고 a분의 4가 근이고 이렇게 해서 근 4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분의 1 대칭 구조가 a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거 이제 a분의 2가 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게 a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 부분이 그런데 6 곱하기 p제곱 p가 a분의 2였죠. 그러면 a제곱분의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약분하면서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a 값은 38, 24에서 a 값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함수식을 좀 완성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x는 그러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럼 p였으니까 p 값이 이렇게 되면 대입하면 또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에 제곱해서 함수식을 완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f2를 구해달라 이런가요? f2 2를 대입해주면 3분의 6, 3분의 4, 3분의 4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분의 3분의 16에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16 이렇게. 아이쿠 이것도 또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 해석하는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와. 맨 처음에 이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온 결과를 좀 다시 대입해서 상수함수 형태로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4개. 와, 이 4개라는 표현들. 더군다나 이제 0이 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라서 0하고 2p하고 관계된 이 부분들도 좀 캐치해야 되는 이것도 좀 나름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오코. 맨 마지막 서술형 문제는 제법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복습 좀 철저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숫자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의 뜻 파악해 가서 나중에 또 y는 equal x 이런 부분 이용해서 3의 원소가 된다 이런 부분이랑 이제 매치업 시켜가는 부분들 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접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제 좌측 부분에 이렇게 좀 상상해서 그려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EP 부분들하고 0하고 또 대칭 구조 모양들을 그려서 되죠? 이렇게 해서 함수 좀 찾아가는 과정들 됐습니까? 주어진 숫자가 좀 나중에 또 문제 풀이 이제 교묘하게 좀 이렇게 나오면서 이용해서 p 값 찾고 그다음에 h 값 찾고 이렇게 돼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함수식을 이렇게 좀 완성을 해가고 함수식을 좀 완성해가고 완성해가는 그런 절차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세 번째 건 또 원소 개수가 4개 된다는 부분들, 0이 원소라는 부분들, 역시 대칭 구조 형태로서 이 p 부분이 원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2개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상수함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만만치 않은 과정들 그래서 이제 4개 좀 찾고 그 다음 이제 연산해가는 그 절차 됐습니까? 이쿠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고 이제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주어진 부분들을 하고 연결시켜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조금 살짝 좀 살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 설명한 부분을 할 때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열심히 복습해야 될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7번 마지막 문제 까탈스러웠으니까요 연습 참 잘 하시고요. 앞에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제법 재미있는 그런 유형들 특히 이제 개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제법 많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국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